안녕하세요. 트리키예 문화체험 연수 11편 카파도키아 편입니다. 카파도키아는 이스탄불과 더불어 여행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핫스팟이죠.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가 왜 핫스팟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는. 우리는 이제 2박 3일 동안 여기에 있을 텐데 그 동안에 갈 곳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도키아, 코니아에서 카파도키아, 여기 네부쉐이르가 이제 대표적인 그 곳인데요. 카파도키아에서, 여기서, 코니아에서 네부쉐이르로 가는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가는 과정에 악사라를 지나서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으흐랄라 계곡입니다. 그리고 으르랄 계곡에서 또 한 30분 정도 더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보는 곳이 데링구유라고 하는 지하동굴 도시죠. 그래서 여기 방문했다가 네부쉐이르로 들어가는 이런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냐에서 카파도키아로 가는 길에 방문하는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으르랄라 계곡입니다. 이 으르랄라 계곡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쌓여진 화산재 위에 그 하천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나겠죠. 그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곳이 굉장히 안정된 그 흔들림이 없는 지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면은 계속해서 하방 침식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계곡 깊숙이 지형이 깎아지게 되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현재도 물길이 흘러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으르랄라 계곡이 대단한 것은 그 계곡의 깊이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 계곡 안에서 또 사람들이 그 수도사들이 여기서 그 굴을 파고 교회를 지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은 직접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트레킹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킹이 거의 끝나는 지점 가까운 곳에서 이곳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부탁해서 컵라면과 가지고 온 뭐 계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물건 여기서 많이 풀게 될 겁니다. 먹는 그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으르랄라입니다. 으르랄라가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계곡이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계곡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는 곳이 그 데링구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 도시인데요. 그 오래 전부터 이곳 히타이트 시대 때부터 비잔티움 시대 때까지 이 아나톨리아는 많은 외부의 적들의 침입에 시달렸던 곳이거든요. 이놈 지나가고 저놈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하 도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금 발견된 이 데링구유는 1963년도에 발견됐는데 가장 규모가 큰 지하 동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카파도키아에서는. 그래서 이 동굴이 보통 층을 이루면서 내려가는데 지하 8층까지 이 동굴을 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높이가 한 55m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은 몇만 명도 은신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지하 동굴들은 다른 지하 동굴과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동굴이 외부에 의해서 발견돼서 공격 당하면은 다른 지하 동굴로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하 도시라고 하지만은 공기도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동굴에 가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모양들,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파도키아에 왔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머물 곳은 요 괴레메가 있는 지역 포함해서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지역을
네부쉐르라고 합니다. 네부쉐히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위그룹이라는 지역 있죠. 요 지역들. 그래서 요 네부쉐르와 위그룹을 포함하는 이 지역들이 우리가 이번에 터키 여행에서 가장 많이 갈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방문할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침에 새벽에 할 일은 열기구 발룬을 타는 일이죠. 우리가 이틀 밤을 머무는데 이틀 밤 동안에 열기구가 뜰 수 있는 기후 조건을 갖추어야 열기구가 뜹니다. 근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열기구가 뜰 수 있는 아침의 날씨를 맞이하지 못하면은 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제발 바라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열기구를 못 타본 적은 없습니다. 이틀 동안에 하루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의 그 불안감은 있지만은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발룬을 타기 위해서는 새벽 5시 또는 5시 반에 호텔 로비에 모여서 여러분들 우리 열기구를 있는 곳으로 픽업 차량이 옵니다. 그러면 그 픽업 차량을 타고 열기구가 있는 곳까지 가서 또 열기구가 부풀러지는 모습을 한 1시간, 30분 정도 우리가 관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기구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열기구에 타는데요.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탑승을 하게 되니까 아마 우리 팀은 한꺼번에 열기구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열기구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기구 바구니에서 이제 높이는 한 200m? 나도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은 1km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죠. 수백 미터 높이에 올라가서 카파도키아의 전체 지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데 가장 멋있는 거는 내가 다른 열기구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멋있더라고요. 해가 떠오르는데 수많은 열기구들이 둥둥 떠가는 모습들이 가장 아주 황홀한 경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파도키아의 너무나 멋진 지형들은 멋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열기구 자체도 멋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면은 이 모든 게 끝나서 내려오면은 아마도 시간은 한 8시쯤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8시에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픽업 차량을 타고 호텔까지 돌아오면은 한 9시 9시 반, 9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침을 먹고 그 다음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괴레메 야외박물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외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박물관이 전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과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야외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게레미 야외박물관에는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이 동굴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응야암이 잘 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굴을 파가지고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신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괴렘의 야외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는 지금 왼쪽 사진에는 또 작은 사진들이 많이 있는 무슨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그런 지형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파여진 굴들이 다 교회와 수도원 등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프레스코화를 그려가지고 당연히 성경 이야기를 그렸겠죠.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물론 보존이 잘 되는 동굴도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각 동굴마다 특징인 동굴들의 안내 사진들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도 벽화를 찍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들도 다 붙어 있어요. 동굴 하나하나마다. 동굴 프레스코 벽화에서 갖는 특징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름들을 짓는데요. 각종 성자들의 이름으로 짓거나 그러면 그 성자들의 그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 바실리스오스 교회라든가 성 바르바라 교회,
뭐 사가교회, 뱀교회 이런 이름들은 안에 그림의 특징에 이제 사가가 그려져 있거나 뱀이 그려져 있거나 해서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오누프리오스, 뭐 교회, 뭐 바클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들이 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동굴들의 특징들을 소개한 자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 가이드가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디오 가이드를 하나씩 전부 다 빌려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동굴의 프레스코 벽화는 이제 예수의 얼굴이거나 성자들의 얼굴이 다 파헤쳐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벽화 자체가 완전히 훼손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무슨 뭐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과거에 기독교가 그래도 발전을 오면서 서로 많이 그 분열과 분쟁이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성상 파괴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벽화들이 많이 파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파도키아 지형 특징 중에 하나가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집단적으로 특히 모여있는 것이 이 파샤바라는 곳입니다. 파샤바에 가면은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비슷한 높이의 크기들로 마치 맞춰놓은 것처럼 뭐 지붕과 몸통과 목과 몸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의 바위의 암석의 크기가 다른 것, 위와 중간과 아래의 크기가 다르고 어느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대부분 다 응애암과 그 다음에 현무암을 이루어진 암석들인데 응애암이 형성된 그 시기별에 따라서 그리고 응애암의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언제 현무암이 뚫어내렸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풍화의 차이겠죠. 침식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침식이라고 그러는데 차별침식에 따라서 지형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큰 몸통은 범도 풍화에 강한 것이고요. 가운데 위에 지붕이 있고 중간에 얼굴 모양 또는 뭐 목 모양의 또 작은 지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풍화 침식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깎여 나갔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의 결과는 끝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브란트는요, 네브란트 사진 왼쪽에 보면은 낙타 모양의 바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낙타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모양의 지형들이 있는 곳이 바로 네브란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즈밸리, 레드밸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레킹을 하는 바로 곳입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서 석양을 보고 오는 곳이 목표인데요. 지금 지형을 보면은 색깔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죠. 바로 다 응애암들인데 응애암이 형성된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성분에 따라서 저렇게 그 암석들의 색깔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석양을 받는 해가 떨어지는 그 서쪽을 바라보는 면입니다. 그래서 해가 석양해지면서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다채롭게 변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지형은 우치이사르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이 우치이사르는 과거에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공동 거주 지었었죠. 구멍 파여져 있는 게 다 집들입니다.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 있는데요. 지금은 위험해서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은 전부 안에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 집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 위에 이제 국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치이사르 소개했습니다. 카파도키아 너무 빨리 지나왔나요? 가야 하는 지형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숙소가 있는 곳이, 이번에 숙소가 있는 곳이 미루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미루굽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루굽에서는 항아리 케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루굽에서는 와인을 한 병 사야 합니다. 예, 미루굽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편은 앙카라로 갑니다. 앙카라에서는, 우리 앙카라도 사실 경유지예요. 이스탄불로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앙카라의 중간에 기착을 하는데, 앙카라에 갔을 때는 아나토리아 문명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아타트르크 추모관에 들려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도 이제 기대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